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반찬이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심지어 뇌출혈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그 반찬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도 떨어지고 간의 해독 기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반찬을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반찬은 고혈압 위험을 4배나 높입니다. 뇌출혈 위험은 35%, 위암 발생 위험은 무려 6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반찬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건강 반찬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냉장고 속 반찬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심장병, 위암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반찬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신장과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 탄력도 약해집니다. 젊을 땐 별일 없던 짠 젓갈이나 기름진 튀김 반찬도 이제는 나트륨과 트랜스 지방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란젓을 매일 드시던 74세 환자분이 뇌출혈 전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햄볶음을 즐기던 다른 분은 위내시경에서 위염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65세 이후에는 반찬 하나 고를 때도 훨씬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몸속에 쌓이는 나트륨과 첨가물, 발암물질 위험이 젊을 때보다 몇 배나 높아지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피해야 할 반찬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라면 오늘 당장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찬은 젓갈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며 젓갈로 밥을 비벼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명란젓 한 숟가락, 겨우 15g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무려 800mg입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의 40%에 해당합니다. 젓갈 한 숟가락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나트륨을 섭취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젓갈을 드시는 분들이 한 숟가락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2~3숟가락, 많게는 한 그릇 가득 밥에 비벼 드시죠. 그러면 하루 권장량의 3배에서 4배 나트륨을 한 끼에 섭취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게 오신 78세 이씨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명란젓에 밥을 비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혈압이 250이 넘어가 있었고 CT상 뇌출혈 직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이후 평생 혈압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젓갈의 또 다른 문제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들은 위에서 아질산아민으로 변환되면서 위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미 젓갈류를 위암 발생 위험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젓갈 속 세균이나 기생충에 더 취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강해서 어느 정도 살균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반찬은 햄 소시지 볶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하고 맛있다며 햄이나 소시지를 볶아서 반찬으로 드십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좋아한다며 자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 위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가공육을 기름에 볶을 때 발생합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벤조피렌, 헤테로사이클릭아민 같은 추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발암물질의 이중타격인 셈입니다. 햄과 소시지에는 나트륨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햄 2조각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약 600에서 800mg입니다. 여기에 볶을 때 넣는 소금까지 더하면 한 끼 반찬으로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상승시킵니다. 65세 이후 약해진 심혈관에는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반찬은 튀김 반찬입니다. 고추튀김, 멸치튀김, 김튀김, 마늘종튀김. 바삭바삭한 식감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반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튀김 반찬들이 65세 이후에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 산화된 기름입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트랜스지방과 과산화지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급속히 진행시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독소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몸속에 그대로 축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기름을 재사용할 때마다 독성 물질의 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3번 이상 사용한 기름은 말 그대로 독이라고 봐야 합니다. 71세 최 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멸치튀김을 매우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하셔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심장 혈관 3개 중 2개가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고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튀김 반찬의 또 다른 문제는 내장 지방 축적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복부 내장 지방으로 직행합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튀김 음식을 자주 드시는 70세 이상 분들의 당뇨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8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산화된 기름 속 독소들이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치매의 조용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조직을 분석해보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이 광범위하게 발견됩니다. 네 번째 반찬은 색소방부제가 많은 장아찌 단무지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주의해야 할 반찬이 시중에서 파는 장아찌와 단무지류입니다. 노란 단무지, 빨간 무말랭이, 각종 색깔 장아찌들을 보면 너무 인위적인 색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색깔이 바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시판 장아찌와 단무지에는 타르색소라는 인공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황색 4호, 적색 102호 같은 것들인데 이런 인공색소들은 간에서 분해하기 매우 어려운 물질들입니다. 65세 이후 약해진 간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또한 오래 보관하기 위해 안식향 산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같은 방부제가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방부제들은 장내 유익균을 죽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망가지면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67세 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노란 단무지를 매우 좋아하셔서 매 끼니마다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신다고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장내 염증이 심하고 유익균 수치가 정상의 20%도 안 되었습니다. 단무지 섭취를 중단하고 유산균 치료를 받으신 후에야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시판 장아찌나 단무지는 짠맛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단무지 5에서 6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0에서 40%를 섭취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절임류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입니다. 아질산염은 위에서 아질산아민으로 변하면서 위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위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조사해 보면 절임류 섭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반찬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입니다. 같은 반찬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독이 되는 반찬 먹는 습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십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젓갈류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아질산염이 니트로소아민으로 더 빠르게 변환됩니다. 발암물질 생성이 가속화되는 거죠. 73세 김 할머니 사례입니다. 명란젓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매일 드셨는데 위내시경에서 위벽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양의 명란젓을 먹더라도 데우지 않고 드시는 분보다 위 손상이 훨씬 심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가공육 속 첨가물들을 더 독성이 강한 물질로 변화시킵니다. 차라리 팬에 살짝 데우시거나 아예 데우지 말고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튀김 반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기름 재사용입니다. 한 번 사용한 기름에는 이미 산화물질이 생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튀기면 독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름으로 3번 튀긴 멸치와 새 기름으로 튀긴 멸치의 과산화물가를 측정해 보니 무려 8배 차이가 났습니다. 과산화물가는 기름의 산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높을수록 몸에 해롭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아깝다는 마음에 기름을 계속 재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기름은 반드시 한번 사용 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밥 대신 반찬만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떨어져서 밥은 못 먹겠고 반찬만 조금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이나 독성 물질들이 어느 정도 희석되고 탄수화물이 독성 흡수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반찬만 먹으면 농축된 나트륨과 첨가물이 그대로 몸에 흡수됩니다. 실제로 68세 박씨 할아버지께서 밥은 별로고 젓갈만 조금씩 먹겠다고 하시면서 명란젓만 드셨는데 2주 만에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같은 양의 명란젓이라도 밥과 함께 드셨을 때보다 혈압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네 번째,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입니다. 어차피 먹을 것 한 번에 많이 해서 며칠 먹자는 생각으로 젓갈이나 장아찌를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65세 이후에 신장과 간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독소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 어느 정도 해독이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해독 능력의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특히 젓갈류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급성 나트륨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심장 부담 증가, 부종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짠 반찬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기 귀찮다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십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드신 후에는 최소 2~3시간에 걸쳐서 물 2~3컵은 마셔주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나트륨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반찬들만 말씀드렸으니 이제 여러분이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65세 이후에 정말 좋은 반찬들이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반찬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반찬은 두부조림입니다. 두부는 65세 이후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량 유지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 줍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제가 추적 관찰한 결과 두부를 주 3회 이상 드시는 70세 이상 분들의 혈압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15 낮았습니다. 두부조림을 만들 때는 간장을 적게 넣고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이나 멸치 우린 물로 간을 맞추세요. 여기에 당근, 양파, 대파를 넣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76세 안씨 할머니께서는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 두부조림을 주식으로 바꾸신 지 3개월 만에 혈압약을 1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수치로도 확연한 개선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 좋은 반찬은 들기름 나물무침입니다. 시금치, 콩나물, 숙주나물, 도라지 등을 들기름으로 무쳐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뇌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나물류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시금치의 루테인은 눈 건강을 지켜주고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은 간 해독을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들기름을 가열하지 말고 나물을 다 무친 후에 마지막에 넣는 것입니다. 들기름을 가열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72세 정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시금치 들기름 무침을 드셨는데 6개월 후 혈중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기억력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좋은 반찬은 저염 김치입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이지만 시중에서 파는 김치는 너무 짭니다. 하지만 집에서 소금을 적게 넣고 담근 저염 김치는 65세 이후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유산균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염 김치를 담글 때는 소금을 평소의 절반만 사용하고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감칠맛을 내세요. 젓갈 대신 새우가루나 멸치가루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8세 이 여사께서는 고혈압과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저염 김치를 꾸준히 드신 후 2가지 문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변비가 해결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네 번째 좋은 반찬은 계란찜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65세 이후 떨어지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계란찜으로 만들면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위의 부담도 적습니다. 계란의 콜린 성분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해 줍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는 소금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을 사용하고 새우나 버섯을 조금 넣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집니다. 하루에 계란 1~2개 정도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74세 김씨 할아버지께서는 당뇨와 근육량 감소로 고생하셨는데 계란찜을 주 5회 이상 드신 후 혈당 조절도 잘 되고 근육량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리에 힘이 생겨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좋은 반찬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찬을 먹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반찬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같은 음식도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간을 약하게 싱겁게 먹으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 간을 맞추던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나트륨 하루 권장량은 2000mg인데 65세 이후에는 1500mg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맛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실제로 싱겁게 먹기 시작한 분들은 이제 짠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십니다. 간을 맞출 때는 소금 대신 다른 재료를 활용하세요. 다시마 우린 물, 멸치 우린 물, 표고버섯 우린 물로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늘, 생강, 후추, 깨소금 등으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어요. 79세 박 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저염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3주째부터는 이제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6개월 후에는 혈압약 없이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칙, 가공 식재료를 줄이세요. 햄, 소시지, 어묵, 가다랑어포, 시판 단무지, 통조림 등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들을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이런 식품들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방부제, 색소, 감미료, 유화제, 산화방지제 등등. 젊을 때는 이런 첨가물들을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몸속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독소들이 쌓이면 간 기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가 일어납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하세요. 생선은 생선 그대로, 고기는 고기 그대로, 채소는 채소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71세 최 씨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어묵국을 끓여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묵 대신 자연산 생선으로 바꾸신 지 1개월 만에 소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매일 생채소, 두부, 계란 기반 반찬 1가지는 반드시 포함하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반찬이라도 가열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최소 1가지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드셔야 합니다. 생채소는 각종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와 엽산은 열에 약해서 생으로 먹어야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상추, 깻잎, 치커리, 양배추 등을 쌈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세요. 두부는 이미 완성된 식품이라 별도의 조리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념장에 찍어 드시거나 김치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계란도 삶은 계란으로 드시면 영양소 파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섭취하는 독성 물질의 양을 현저히 줄이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생채소 30%, 두부나 계란 30%, 나머지 조리된 반찬 40% 정도입니다. 73세 김 씨 할머니는 이 원칙을 지키신 지 3개월 만에 전체적인 컨디션이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고 심지어 피부까지 좋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원칙을 동시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만 지켜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싱겁게 먹으면서 가공식품을 줄이면서 동시에 생것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식습관 변화가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반찬 하나만 바꿔서 건강이 극적으로 달라진 환자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제가 직접 진료하고 꾸준히 관찰해온 분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세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명란젓을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 2끼 이상 꼭 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오셨고 혈압이 26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뇌출혈 직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식단에서 명란젓을 끊고 두부조림과 나물 위주로 바꾸신 후 1개월 만에 혈압이 180으로 떨어졌고 개월 후에는 약 복용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1년 뒤 MRI 재검에서는 출혈 징후도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오히려 식단이 더 맛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박 씨 여사입니다. 손자에게 해주려고 햄볶음을 자주 만들던 분으로 본인도 즐겨 드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염이 심하고 위암 전 단계인 장상 피화생이 발견됐습니다. 가공육을 끊고 계란찜, 생선, 두부로 반찬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염증이 줄어들었고 1년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손자도 이제는 할머니 계란찜이 더 맛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찬 하나만 바꿔도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식습관만 바꾼 결과 두 분 모두 질병의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냉장고 속 반찬부터 점검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반찬 4가지는 젓갈류, 햄 소시지 볶음, 튀김 반찬, 그리고 색소와 방부제가 많은 장아찌, 단무지류입니다. 이 반찬들은 젊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65세 이후에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꼭 드셔야 할 반찬 4가지는 두부조림, 들기름 나물무침, 저염 김치, 계란찜입니다. 이 반찬들은 65세 이후 약해진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는 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간을 약하게 싱겁게 먹기. 둘째, 가공 식재료 줄이기. 셋째, 매일 생채소나 두부, 계란 기반 반찬을 하나씩은 포함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반찬도 65세 이후에는 건강식이 아닌 여러분들의 건강을 망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반찬이 약인지 독인지를 구분하는 습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올바른 반찬을 선택하는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반찬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알겠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서 위험한 반찬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장을 보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건강한 반찬 재료들을 사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